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1일 도쿄 165명, 홋카이도 2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전국에서 총 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4,57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까지 포함하면 총 15,283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홋카이도 8명, 도쿄 6명 등 일본 내 감염이 481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 13명을 포함하면 전체 494명입니다. 이날 도쿄에서 165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116명이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이며 그중 67명이 집단 감염이 있었던 병원의 관계자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47명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거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 연속 50명을 밑돌았지만 3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으며 15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24일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긴급사태 선언의 종료까지 앞으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선언의 해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연장에 대한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아베 총리는 1일 오는 6일로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을 1개월 정도 연장하겠으며 대상 지역은 일본 전역으로 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오는 4일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협력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피했으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전문가의 평가에 더해 의료 현장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있어 당분간은 국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라고 연장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대책을 검토하는 정부 전문가 회의가 1일 열렸습니다. 비상사태 선언하에 외출 및 영업 자숙 등의 조치로 감소 추세로 변하고 있지만 다시 감염이 확인되면 의료체제에 한층 더 부하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틀의 유지의 바람직함과 긴급사태 연장의 필요성으로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전문가 회의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오미 시게루 씨는 전국의 감염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도쿄의 감소 속도와 비교하였을 때 속도는 다소 완만하다라고 말하며 감소 속도가 무딘 이유에 대해서는 대도시에서의 사람의 이동이 지방으로의 확산된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규 감염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속도는 기대한 정도는 아니다. 대책 기간이 반년이 될지 1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대응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연장에 대해 완화할 경우 감염 확대가 재현되어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연장 후에는 감염 확대 등의 상황에 따라 계속 철저한 행동 변화가 요구되는 지역 및 완화 지역을 나누어 투트랙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받아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가 준비한 호텔에서 요양 중인 코로나19 경증 확진자 중 한 명이 경영하는 회사의 도산이기를 호소하고 음성 판정을 받지 않은 채 귀가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도는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경증으로 판단될 경우 호텔에서 머물러 요양하며 2번의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어야 원칙적 귀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도쿄도는 요양 거부에 대해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중교통 이용 자제 및 지속적인 보건소 건강 관찰 등에 대해 구두로 동의를 받은 뒤 귀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는 1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휴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9월 입학 개학의 장단점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민당은 문부과학성에서 법률이나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적어도 올해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졸속하다, 현실성 있고 안정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야당의 평가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1일 국회 회의에서 국민민주당의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시기는 내년 9월이 현실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한 입헌민주당, 공산당, 레이와 신생구민은 9월 입학의 논의보다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각기 다른 의견에 9월 학기제 도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일본은 골든위크라고 불리는 대형 연휴 기간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모습들이 예년과 바뀌었는데요.
총리의 골드니크를 보내는 모습도 180도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 시기 거의 매년 야마나시현 나루사와촌의 별장에 들어가 취미인 골프와 온천, 바베큐 등을 즐겼으나 올해는 감염 방지에 국민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갈 수가 없다는 주변인들의 반응입니다. 남은 골드니크 기간은 총리 관저에서 관계 장관들과의 협의를 하며 오는 4일 정부대책본부를 열고 긴급사태 선언의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장기업의 2020년 1에서 3월기 순이익 합계가 전년 동기 대비 67.3% 줄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사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4월 30일까지 실적을 발표한 3월 결산기업 199개사를 SMBC 니코증권이 집계하였으며 이는 도쿄 증권거래소 일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전체의 13.5%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 자제 등에 따라 항공철도회사는 적자 전환이 속출하였고 비제조업은 순이익 합계 감소율이 76.7%, 제조업도 59.3%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도쿄증권거래소의 조사에 따르면 4월 30일 현재 2부 등을 포함하여 392개사가 3월기 결산 발표를 당초 예정해서 연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오카시는 1일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등을 제외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04명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남성이 여성의 약 4배에 달하였으며 세대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나카스 등 번화가 음식점을 이용하고 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업별로는 무직을 제외하고 경영자 임원이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행동 이력에 대해서는 40명이 회식이나 접객을 수반하는 음식점을 이용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지역은 나카스와 텐진 등의 번화가가 많았습니다. 후쿠오카시에서는 지금까지 360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단신 소식입니다. 도쿄는 1일까지 도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사망한 총 126명의 연령 및 성별 현황을 발표하였습니다. 70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80대 38명, 60대 18명, 90대 16명 순으로 60대 이상이 전체의 92%를 차지하였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85명으로 여성에 비해 2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은 1일 사무기기 유지보수 등의 위탁업체인 OKI 크로스테크가 약 7만 건의 고객 정보를 분실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도쿄도 에도가와구에 위치한 카사이 지점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분실하였으며 그 안에는 고객의 성명과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 등이 기록되어 있지만 해당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 외부인은 해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교토부 교육위원회는 장기 휴교 중인 초중학생을 위한 가정학습 교재를 작성 및 공개하였습니다. 교재명은 교토부 교육위원회로부터의 도전장이며 교과 학습과제를 도전장 형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교토부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인지능력과 비인지능력을 일체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지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단원마다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의식해서 과제를 작성하는 형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제에는 난이도를 나누어 편성하였으며 난이도별 도전하는 순서 등은 자유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사에서 요코하마시의 5명의 코로나19 검사에서 오판이 있었다는 기사 보내드렸었는데요. 요코하마시는 1일 시내 민간검사회사가 실시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PCR 검사에서 어제 5명을 포함하여 총 38명에 대해 오판이 있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모두 결과는 음성이었는데 실수로 양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실시한 위탁기관은 보건과학연구소이나 4월 28일 검사한 137명의 검체 중 카나가와현 20명, 도쿄도 14명, 시즈오카현 4명으로 총 38명의 결과를 오판하고 의료기관 등에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검사 시약과 검체의 혼합을 혼자서 담당하고 장갑을 교체하지 않고 작업한 검사 대상 물체와 다른 물질이 혼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의 시작인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